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년 대구 부동산 혼돈의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 지나고 2월 초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설 지나고 대형이 팔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3년도에 대구 부동산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나 어떤 조건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설 지나고 나서 대형이 좀 팔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도 사실 어리둥절하다. 뭐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이 지금 뭐 한두 개 팔린 게 아니고 한 단지 내에서 좀 많이 팔렸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인근 아파트의 대형 평수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23년도에 입주 물량도 많고 역전세도 지금 많이 일어날 거다. 심지어 역월세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1년도에 고전세가로 맞춘 집주인들은 지금 여러모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그런 사실이고 그래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 지나고 나서 명절 구정 지나고 나서 지금 대형 평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한 5개 정도 팔렸다 지금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죠. 사실 팔린 이유라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형이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대형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거의 없고 하니까 대형이 필요하신 분은 매수를 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의 대형도 매수를 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자, 그리고 매도하신 분은 그것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인근의 다른 대형 아파트 아니면 국민평형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도 그 원인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혼돈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지 마시고 보면 아실 사이트에 보면 최근 2달 사이에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보면 두산 이브 그리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이게 대형 평수죠. 대형 평수의 하락폭이 최고가 대비 한 7억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촌 3점 같은 경우에는 국민 평수보다 조금 작은데 최고가 대비 한 7억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이 7억이지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죠. 최고가 대비 7억 정도, 7억 6천. 특히 두산 이브 같은 경우 68평이 25억까지 갔는데 17억 4천에 팔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월 12일 날짜입니다. 자, 그런데 설 쉬고 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이 끝나고 나서 이 두산 이브가 물론 2월달 지나봐야지 정확한 실거래가 떼야지만 우리는 팩트 체크가 되겠습니다만은 신뢰할 만한 그런 중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자, 두산 이브가 대형 평수가 5개가 팔려 5개. 5개가 팔렸다 하는 건 엄청난 거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 어떤 이유로 설명할 길이 없죠. 설명할 길이 없는데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역전세라든지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인허가 물량이 지금 상당하죠. 23년도에 이제 앞으로 인허가는 대구시에서 보류하겠다,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하지만 2018년, 20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인허가 물량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근데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세대 수가 한 4만 세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는데 이 두산 이브가 5개가 팔렸다.
물론 2월 말쯤 적어도 한 3월 초 되면 실제 5개가 팔린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인근의 대형 평수의 아파트 매수 문의가 대형 평수 위주로 좀 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게 시작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찻잔송의 태풍, 찻잔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태풍이 아니고 미풍이죠. 미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대형 5개가 팔렸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대형 평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아파트를 매수를 희망하신 분은 제가 선 책입니다만은 수성구 아파트 70개 분석,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매수 후보 그리고 매수 시점을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필요하신 분은 매수 시점을 저울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보면 2009년도,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대구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대형 평수 위주로 이렇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고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할인, 30% 할인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11년부터 대구 아파트가 살아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이 2023년이 2011년도 시점이다. 아니면 2010년도 시점이다. 아니면 2012년도와 유사하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시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명확한 팩트는 뭔가 하면 원래 입주 물량이 많고 역전세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팩트죠. 자, 그런데 대형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겁니다. 물론 대형이 지금 여기에 두산 2부나 월드마크 같은 경우 대형 평수가 7억 6천, 7억 4,500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이면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이지 않겠는가. 이런 대형 평수에 거주하시는 분은 돈이 급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아주 일부 극소수가 필요에 의해서 매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팩트에 가깝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가격대, 특히 두산 2부 과연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2부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이 동일 매물을 묶으면 61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이게 50평이죠. 53평입니까? 53평인데 54평으로 이야기하는데 저층이 16억 5천에 나오네요. 16억 5천. 자, 16억 5천이고 최근에 거래된 게 22년 12월 달에 15억 5천에 거래됐다 이거죠. 최고가가 20억이고. 자, 그러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하락하긴 했죠. 그래서 지금 최고가 대비 여기도 최고가가 다른 평수 타입 볼까요? 자, 이게 20억. 그리고 다른 평수 때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실거래되었다라고 뜨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것이 평수가 60평대인데, 자, 요것이 아까 봤던 25억이 17억 4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 아파트죠. 자, 그런 아파트인데 5개가 팔렸다. 자, 어떤 타입, 어떤 평수가 5개 팔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월달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실거래가가 뜨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만일에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대구 아파트가 과거와는 다르게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고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펼쳐질지, 그렇게 펼쳐진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오르는 곳은 오르고 내리는 곳은 내린다. 이렇게 부동산이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형 5개가 팔렸다.
그럼 인근의 대형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수성구는 사실 입주 물량이 올 연말 외에는 사실 수성구에는 입주 물량이 없죠. 그렇게 되면 수성구가 먼저 뭐 치고 올라갈지. 근데 대체적으로는 뭔가 하면 지금 부동산 조금 아시는 분은 지금 대구 아파트가 올라갈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지금 설진하고 방향이 일부 아파트가 거래되었다는 것은 좀 놀랍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혼돈의 대구 아파트 시장이 펼쳐지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설진하고 범어내거리 일대에 국민평도 그렇고 대형 평수 위주로 좀 거래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일단 대형 평수 위주로 설진하고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구 아파트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올해가 지나봐야 된다 이런 의견은 우세하죠. 우세하지만 지금 대형은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 2010년도, 12년도 그때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고 아파트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거의 뭐 한 30명, 50분 중에 한 49분, 100분 중에 한 97, 8분이 그래 생각할 때 서서히 이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올해 내년 그리고 인허가 물량을 생각하면 사실 대구 아파트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중에 풀린 돈은 집집마다 물론 어려우신 분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금이 최소한 2억에서 한 10억 사이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점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가 아니고 부양책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좀 분위기는 순간에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자, 이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그렇지만 설 지나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5개 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의 대형 평수 집을 보러 오고 국민평형도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수성구의 아파트를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수성구 70개 아파트 분석한 전자책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